안녕하십니까. 영시할시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짧은 시 특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짧습니다. 3행짜리 시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레드 휠 베로우라는 빨간 외바퀴 손수레라는 이미지즘의 객관주의 시의 대표적인 시로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다뤄봤고요. 오늘은 랭스턴 휴즈라는 흑인 계열 시인의 짤막한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사진 왼쪽에 있는 강물에 있는 사진, 이 3행이 다 시 전체 내용입니다. 제목은 스위사이드 노츠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무서운 제목입니다. 자살 메모, 자살 노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랭스턴 휴즈는 미국 시인입니다. 소설도 쓰셨고 희극도 좀 썼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작가 소개하고 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 이미지로 봐서는 흑인 계열의 흑인으로 보이지만 아프리카 계열이나 유럽 계열이나 미국의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부모의 혈통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혼혈인으로 남아있습니다. 흑인의 문해 부흥 운동에서 할렘 르네상스라는 게 1920년대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1902년 출생, 1967년 사망이니까 65세 정도 사셨고 그때 흑인 운동을 주도했던 분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흑인 운동은 말 그대로 흑인의 어떤 민족적인 각성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지배적인 백인 문화에 대한 어떤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대한 약간 환멸감을 느끼고 그때 있었던 세대들을 특히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상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인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문화를 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사실 다민족 국가잖아요, 미국이. 근데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살다 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꿈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고 허구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흑인의 문화로 대표된 재즈나 블루스 같은 그런 문화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흑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번영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시 소재로 강물이 많이 나와요. 이 시도 마찬가지로 리버라는 강물 소재가 나오고요. 묘비명에 보면 My soul has grown up deep like the river 이렇게 돼 있어서 내 영혼은 강물처럼 깊이 성장해 왔다라는 묘비명을 갖고 있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짧죠. 여백이 엄청 많이 보이지요. 한글씨 짤막하게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자살 메모. 랭스턴 휴즈. 고요하고 차가운 강물 표면이 나에게 키스를 요구했네. 끝입니다. 뭔가 메모 같죠? 말 그대로 노트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스위사이드 노트를 유서라고 번역한 분도 계신데요. 유서라고 하면 스위사이드의 의미, 자살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자살 메모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강물의 은유를 하는 것 같아요. 시어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죠, 그죠? 근데 커마로 끝나는 것 같고요. 마침표가 아니라 The calm, cool face of the river asked me for a kiss. 리벌까지가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강물의 calm, cool face가 이렇게 되죠. 형용사가 두 개 있고 강물 얼굴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저는 이제 표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calm, 잔잔하고도 차가운 표면이 asked me, 나한테 요구했네. for a kiss. 키스를 요구했네. 하고 콤마가 찍힌 형태의 시입니다. 아무래도 자살 방법은 익사인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지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평서문과 다름없을 법한 그런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뭐 특이한 단어가 있다든가 뭐 도치시킨다든가 독특한 구문을 가진다든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calm, cool 좀 라임은 좀 맞춘 것 같죠, 그죠? 첫 글자는 alliteration은 그냥 제가 이제 주제문에 걸맞는 문장을 하나 찾아와 보고 그 다음에 요약문으로 될 수 있을 법한 문장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유치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문 읽겠습니다. From the tone and simplicity of the poem, it seems like he's saying how death is an escape from all the pains of life, and the diving into the river would be a joyful death, like a kiss, escaping all the sadness and the pain of life. 일단 seems like니까 우리가 추정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워낙 짧으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는 내용으로 주제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from부터 poem까지 보면 이 시의 톤, 어조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겠죠. 어조와 simplicity, 소박함, 단순성, 짧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런 특징으로 봐서 it seem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he is saying, 여기서 he는 시적 화자를 얘기하겠죠. 시적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을? How death is an escape. 어떻게 죽음이 탈출구가 되는지를. escape를 명사로 썼네요. 앞에 on 나온 거 보니까 뭐로부터? From all the pains of life.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탈출구가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또 뭘 말하고 있냐면 that diving into the river
까지가 주어져 데디어의 물에 뛰어드는 것이 다이빙하는 것이 would be a joyful death 즐거운 죽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키스한다고 표현했으니까 뭔가 감미롭고 달콤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ike a kiss 괄호를 쳐서 증거가 되는 시 작품을 인용을 했고요. 모함으로써 escaping all the sadness and the pain of life 모든 슬픔과 삶의 고통을 escaping 탈출함으로써 뭔가 여기 화자는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굉장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힘들고 그런가 봐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느낌으로 꼭 자살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한다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약문에 해당하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poem begins with the speaker using two short words to describe the atmosphere, the calm.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begin with 왜냐면 the speaker using이 아까 스피커를 꾸며준다고 봐서요. 이용하는 화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화자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two short words, 두 개의 짤막한 단어. 뭐 하려고? describe the atmosphere. 분위기가 좋겠죠? 분위기를 묘사하려고 두 개의 짧은 단어를 말하는 화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 the calm. 특정 강인 것 같아요. 앞에 the라고 붙인 거 보니까 the calm, cool river 였었죠. This phrase speaks to the atmosphere the speaker experienced as well as that in the poem itself. 이 구는 the calm이라는 이 구는요, speak to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the atmosphere 분위기인데 어떤 분위기? the speaker부터 experience까지가 앞에 있는 분위기를 꾸며주는 부분이죠. 시적 화자가 경험했던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alm, 차분하다, 조용하다라는 얘기는 이 시적 화자가 처음 온 곳이 아니에요. 낯선 곳이 아니에요. 그죠? 익숙하다의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근데 as 뭐뿐만 아니라 that in the poem itself 시 자체에서의 분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가 경험했던 분위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calm하고 silent하고 조용한 느낌이죠. The speaker describes how he stood before river and looked down into its waters. 화자는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How he stood. 그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어디? Before river. 강물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look down.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its waters. 강물이죠. 강물 속을 내려다보고 있고, 강물에 서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나왔던 이런 강물에서 가만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아, 죽고 싶다. 진짜 힘드네. 라는 화자의 어떤 마음가짐을 표현해 주는 느낌. 근데 그 고요한 강물이 자신한테 뭔가 위로를 해준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죠. Suicide note concludes with the river's cool face asking the speaker for a kiss. 시 제목이었죠. 자살 메모. 이 시는 conclude,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With the river's cool face. 강물의 차가운 표면, 강물의 차가운 얼굴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운 얼굴은 뭐 하냐면 asking the speaker, 화자에게 요청해요. 뭐를? for a kiss를. 그죠? 다음은 유추의 문장일 것 같습니다.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he accepted, but considering the title, he most likely did. It is unclear, 불분명합니다.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He accepted, 그가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뭘 받아들였냐? 강물의 키스를 받아들였냐 아니냐. 즉 물속에 빠져서 사망했느냐 아니냐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considering the title, 제목을 고려해 볼 때 이 most likely did, 그는 아마도 did, accepted,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즉 강물의 키스를 받아들였고 물에 빠져서 아마 자살을 감행했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 시험 문제 낸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로서 내기는 너무나 짧아서 약간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이 시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목을 주지 않고요. 딱 요 사맥만 딱 줘서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제목이 이게 나왔을 때 왜 그럴까라고 서로의 생각들을 교환하고 유추해 본다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